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나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두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바로 이 권도형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폭락을 야기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죠. 바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도형 대표를 우리나라로 송환시킬 수 있을지, 왜냐하면 미국도 제가 볼 때는 권도형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자선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그 권도형이라는 사람한테 우리나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 미국도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거죠. 범인인도.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 미국은 혐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미국도 동일하게 증권법 위반입니다. 증권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네. 동일한. 네, 동일한 거죠. 거기서 그렇군요. 이름을 증권법이고 저희 나라도 증권법 이름을 이제 자본시장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예. 같은 범죄로 지금 그 검찰에서 혐의를 잡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이야 과거 수원지검 검사하실 때 이 분야 그리고 코인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정통한 검사라고 알려주셨던 분인데 저 같은 사람은 자본시장법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게? 네, 사실 저도 검사 있을 때 이거는 상시로 접하는 업무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일상적인 증권이 아니라 이상한 투자 관계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상자산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미국에서 그 법을 꺼내서 쓴 거고 저희 나라도 같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꺼내게 된 것인데요. 예. 한마디로 투자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거, 그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투자를 한 거를 했으면 그 투자의 권리가 있잖아요. 예. 그 투자 권리를 뭔가 거래할 수 있게 지금 하는 거, 그걸 저희가 증권이라고 쉽게 부르잖아요. 예. 그러한 투자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자금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그런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법입니다. 예. 그런데 가상자산은 분명히 투자 관계고 그 투자 관계를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투자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사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권리 자체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허위사실, 시세조정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도 투자관계고 거래할 수 있으니까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있는 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벌어진 그 권도용 씨 같은 거를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쭙기도 좀 죄송한데 네. 이 파생 금융 상품 같은 경우도 이 자본시장법에 그러면 통제를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 무조건 투자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하면은 금융투자 상품인데 종류가 예. 두 가지예요. 자기가 넣은 돈보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는 파생 상품, 자기가 넣은 돈까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는 증권, 이렇게 이제 종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그렇군요. 파생자산은 넣은 돈만 손해 보는 거니까 굳이 치면은 이게 파생 상품은 아니고 증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엄청 많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 투자의 권리를 팔아서 이득을 본 것 자체를 전부 처벌하고 판소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법은. 그러면은 이 자본시장법을 권도영이라는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자본시장법은 투자 권리를 이렇게 파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 투자가 진짜 사기인지 좋은지는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 내용을 이 투자를 받은 돈을 어떤 사업에 쓸지를 잘 공시하고 발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그걸 위반이 됐으면 또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규제를 하게 되는데 뭐 제대로 증권신고서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것도 뭐 될 수가 있겠지만 더 문제되는 거는 아예 테라폼 레스라는 사업체 허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을 해서 전체 이득을 환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테라폼 웨스라는 회사가 사기성이 농후한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기성 이게 뭐 알고리즘으로 해서 테라 루나의 두 개의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예. 결국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결제 여기저기 쓰인다고 해서 지금 티몬의 동업자 관계였던 신현성 씨는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신현성 씨가 자기가 하는 티몬에서 이거 결제를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같이 내주고 해서 실제로는 결제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상황이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소문만 내가지고 앞으로 이게 결제에 많이 쓰이면 쓰임새가 많아지니까 이게 막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코인을 판매한 투자 유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허위 사실이다 이 사업 내용 자체가. 그러면 투자로 돈 모집한 것 자체를 이제 전부 사기로 보는 거죠. 여기 뭐 이거 자본시장법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지금 사실 자본시장법은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금융투자 상품이라 그러면 이거 도박이고 이상한 건데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예를 들면 어떤 차를 운전한다고 하는데 차량 검사를 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차 검사를 해서 차 자체가 굴러가는 거면 신호를 지키게 하면 되고 검사를 했는데 뭐 바퀴도 빠지고 다 엉망이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자본시장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탈 것을 표방했으면 차량 검사를 하자 이런 거라서 지금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애초에 증권신고서도 냈어야 됐고 또 지금 허위 사실을 한 거는 증권의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쟁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쟁점은 사실은 이제 이게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으로 정해놨어요. 도박에서 방법을 정해놓지 않은 것처럼 투자계약 증권도 뭐 어떻게 투자계약 내용이 되고 이러는 거를 원래 정해놓지 않은 게 이 법의 본질이거든요. 어떤 새로운 투자 관계가 들어와도 이걸 포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한다. 즉 내가 남의 사업에 공동으로 여러 명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테라든 루나든 자기가 여러 가지 뭐 상태계라든지 알고리즘 뭐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 투자를 해서 돈을 투자하는 기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건도용 측이 끌어가는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잘 되면 코인 가격도 오르고 또 테라 같은 경우에는 맡기면 20%를 더 준다는 게 투자의 포인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20%를 더 주고 루나는 가격이 변동하는데 가격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기속받는 그런 권리가 이 테라와 루나를 산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테라 루나를 이제 팔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계약에 투자를 한 거니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에서 이런 이유로 증권법 위반이라고 규제를 한 거죠. 자, 제가 좀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 게 일단 현실적인 겁니다. 네. 이 권도영을 잡아오면 우리나라로 예? 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피해 보신 분들한테 전부 돌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처벌의 문제이지 이거를 받는 거는 사실은 다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그래야 돼요. 그거는 미국도 큰 틀에서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이 사람을 잡아오느냐에 따라 이 피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그 상황은 그 차이는 크게 없어요. 미국에 있어도 그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으로 잡혀가도.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오면은
그냥 그 사람을 처벌하고 물수하는 것만 법에 있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사실 별개예요. 손해를 그러니까 청구하는 아니 저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네. 얘기를 여쭤볼게요. 권도영이가 미국으로 만일 먼저 잡혀갔어요. 예?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미국에 있는 권도영이한테 미국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아, 미국에서 할 수 있겠죠. 그거야. 그래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그게 관할이 미국인데다가 돈도 많이 벌고 어떤 걸 손해로 볼 것인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라서 사실은 개별 피해자들이 그걸 입증해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사람이 처벌이 되고 그 이익이 환수되는 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돼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없어져서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안 나온다. 그다음에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SEC가 우리나라 주변 금융인데 거기서 대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전한 다음에 일부를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그런 규정은 아예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을 걸어서 각 개개인들이 네. 그냥 알아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더 나아가서 일단은 확실히 그 범죄를 인지를 하고 수익을 딱 어디로 빼나가지 못하게 그 확보를 한 다음에 전체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일부 피해자가 뭐 이렇게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익 환수는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도 일단은 당연히 처벌하고 몰수는 다 가능합니다. 몰수요. 그러니까 권도영이가 얼만큼 자산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겠네요. 네. 그 파악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뭐 검찰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한 만큼일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투자계약 법리를 적용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하고 수익도 더 잘 찾아냈으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가는 게 내 돈은 못 받아도 좀 확실하게 처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염려는 이것만 사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김치코인부터 비롯해가지고 전부 똑같이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해서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미국에서 처벌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빨리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계기로 이거 자본시장법 적용되는 거 맞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이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권도영이가 우리나라 송환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김치코인 문제까지 다 병합심리를 하게 됩니까? 비트코인이요? 그 김치코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치코인이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건 또 별건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기꾼이 여러 명이면 각각의 사기꾼마다 다 조사를 하고 따로이긴 한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을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업이 하나도 되지 않았을 때 현행법인 자본시장법을 이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면은 권도영이가 우리나라로 송환되면 징역 몇 년형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그건 저희 나라도 최고 지금 이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상. 무기징역. 네, 법정형으로 금액상. 예. 미국은요? 미국으로 만일 간다라고 하면? 미국은 뭐 어떤 형을 갖다가 우리나라는 법정형 30년이 최고고 그다음 무기징역 이렇게 있는데 미국은 뭐 150년, 200년 이렇게 다 합산해서 한다고 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뭐 더 강하게 처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국에서 뭐 또 돈을 플리 바게닝 이런 걸 해서 그냥 돈 주고 나와가지고 또 협상하고 나와서 더 적게 살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걸 계기로 해서 마침 예를 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제 같이 이제 범죄 인도에 대한 다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법이 있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되니까 권도영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하면 이제 검찰에서는 다른 고인들도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예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에는 권도영이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한국에 와서 어쨌거나 이렇게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게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그 확률이 미국으로 송환될 것보다 높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송환이 되는 거는 저희 나라랑 우리나라랑 전부 다 그 미국이나 저기 같은 법으로 걸어가지고 지금 인도 청구를 해놓은 거니까 예. 그런 거고 송환이 돼서 이제 그 송환이 될지 문제는 사실 저는 그게 글쎄요. 그거를 예측하는 건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저는 하여튼 권도용을 계기로 해서 근데 이게 잠깐만요. 적용되는 게 4개월을 정말 중요한 것 알겠습니다. 4개월 선고를 받았죠. 그죠? 그럼 4개월 끝나자마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게 송환될 수가 있어요?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또 연장될 수도 뭐가 연장이 돼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도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아니요. 4개월 후면은 어느 나라도 가든 송환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